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금리 인상이 과연 어떤 기조로 작용할 것이며, 그게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금리 인상이 되면 네. 네. 일단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10,000원 내다가 15,000원 내라 그러면 못 내죠. 아니 낼 게 없어요. 15,000원.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거 정말 연극을 해서 하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까지 하라고 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 저는 진짜 그때 당시에 같이 고민하면서 답을 못 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올 수도 있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 일단 힘들다. 왜?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 자, 영혼을 끌어다가 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집 샀는데 집 떨어지면 좋겠어요? 싫죠, 당연히.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정말 이 4, 5년간의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너무 올라갈 것 같은데 집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그널에 작용했기 때문에 영끌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도, 그러니까 인상이 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 영혼을 끌어서 샀는데 영끌이 대출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핵심은. 그게 핵심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거죠.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냐?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무식한 단순 논리로 열받아서 이거는 진짜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이자를 냈어. 열심히 냈는데 집값이 그대로 있거나 떨어졌어. 그러면 투자했던 집값도 떨어져. 이자도 어떻게 못해. 정말 길바닥으로 나가는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고요. 지금도 너무 올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는데 정말 이번 오시는 정부의 그 정책을 피시는 분들이 정말 잠 안 자고 고민해야 된다. 미친 듯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단 되면 힘들다. 왜 많이 내야 되니까. 두 번째, 금리 인상 때문에 무식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집값 때문에 열받아서라도 절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 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해서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하우스포였어요. 하우스포.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길바닥에 나앉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감당을 못해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냥 반강제적으로 버티지를 못해서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거꾸로 내 집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근데 기존은 금리 인상 때문에 다양한 분석들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신다면 큰 오산이다, 이거는. 왜? 그 물량들이 이미 취득한 게 불과 한 2, 3년, 4, 5년 사이에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건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만 대출을 해줬지 별도로 산 것들은 대출을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살고 있으신 분들이 버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진짜 막 떨어뜨렸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촛불 뭐 등등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이 집값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금리 인상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러나 쉽게 지금 이미 소유한 집들을 갑자기 다 내놓는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가격이 막 조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물건이 다양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버티지를 못해서 예를 들면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내지를 못하니까 버티지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그냥 참고로 조언을 드리자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계속됐는데 내가 그 집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오히려 정리를 하고 무주택자로 만들어 놓고 청약시장으로 다시 노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일반 시중은행이라던가 뭐 이런 데들보다는 청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주택기금으로 대출이 또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싼 이자 있잖아요.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어요.
기금 운영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은행이나 이런 기금 쪽의 어떤 대출들을 좀 알아보셔서 좀 갈아타기, 그리고 물건에 대한 갈아타기,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갈아타기, 내 집 마련에 대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늦지 않게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 이런 것들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정말 베스트에 대한 어떤 지역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버티는 수밖에 없지만, 왜 금리가 오른다지만 다시 유동성을 뭐 회수한다지만 다시 또 풀 수가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지속 반복된다. 그래서 너무 그거를 부담 갖고 계실 필요는 없고,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지금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 집 짓는데 원가가 엄청 비싸요. 네. 국가에서도 청약통장을 그 어떤 공공택지개발지구에다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싸게 나왔어요? 안 싸. 안 싸요. 그거 누가 싸다고 그런 거야 도대체? 5억, 6억, 7억, 8억이 뭐가 쌉니까? 이게 그거는 체감에 싼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싸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집값이 오르지 말았어야 된다고. 왜냐면 물가가 뛰고 집값은 오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논리가 그게 안 맞죠. 물가가 뛰니까 집값이 뛰었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이 정책의 혼선 때문에 더 이제 오른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만 하면 다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금리 인상 하나만 두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막 말하면서도 혈압이 올라서 죄송한데, 막 열받아요. 왜냐면은 땅값, 원자재, 기본 원자재가 올라가 버리니까 다 비싸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거를 보유를 부담을 갖게 해가지고 뭐 한다지만 사실 이제 토지 보상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보상해 주려고 그러면 땅값을 나라에서 올려놔갖고 보상액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렵게 금리 그 조금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체감은 또 막 0.5% 올렸어요. 은행 가면 어때요? 한 1%, 1.5%막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정말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2년에 금리 인상은 화두가 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어찌됐건 금리 인상 부분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 그리고 이제 제 멘트를 좀 달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급하게 단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두는 그 시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년 한 해 부동산만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자금들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에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부담으로 안 느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